2009년 5월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10대 두 아들을 둔 롭과 비키 부부는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전원주택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에서 소개한 여우굴 농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규모와 고급스러움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것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내심 기뻤지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싼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 뉴스 방송에서 본 이름,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바우마이스터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과 한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매우 저렴하게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롭 부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놀랐지만 화려한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일 뿐이라며 결국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후에 가족은 이사를 하고 여우굴 농장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만족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족들은 지하실에 있는 수영장과 집 전체의 흙과 자갈을 청소했습니다. 비키는 아들들이 밖에서 묻혀온 흙을 진공 청소기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소기가 그녀의 실수 때문인지 플러그가 뽑혀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 청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플러그가 뽑히지 않게 조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또 한 번 플러그가 뽑혀버렸고 비키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플러그를 다시 연결하고 줄을 잡아당겨봤지만 콘센트에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비키는 다시 청소기로 돌아가서 이번엔 플러그 자체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그것은 저절로 빠져나왔는데 마치 누군가가 플러그를 잡고 뽑은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청소기를 떨어뜨렸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롭은 자동차 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하 직원 중 매번 지각하는 조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롭이 조에게 매일마다 지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조는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 조건에 맞는 장소가 나타난다면 당장이라도 이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농장집에 게스트하우스가 딸려 있었기 때문에 롭은 조에게 장소를 임대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조는 뛸 듯이 기뻐하며 며칠 만에 이사를 왔고 짐을 옮기고 정리하는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그들은 저녁 무렵 정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쳐버린 조는 자신의 반려견 프레드와 함께 새로 마련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곧바로 끔찍한 악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농장에서 쫓기고 있었는데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몽유증에 걸리게 되었고 꿈을 꾸면서 집안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물컵을 건드려 컵이 깨지고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이며 꿈에서 깨게 되었고 조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로누적의 결과라고 판단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롭은 집의 측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롭과 비키는 완성된 작업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잡담 중이었는데 순간 비키 시야에서 빨간 상의를 입은 남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서 그 인물에게 접근했는데 그 남자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매우 빠르고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롭과 비키가 주변을 확인하며 외쳐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연쇄살인범의 집을 보기 위한 호기심 많은 무단 침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조는 자신의 숙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팔을 내미는 동안 또다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키나 롭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계속 들리는 노크 소리에 빠르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도 노크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멀리 갈 수 없었을 텐데 주위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존은 밖으로 나와 지붕도 조사했지만 역시나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설거지를 끝내기 위해서 부엌으로 돌아가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침실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프레드는 여지껏 들어본 적 없는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며 침실 방향 가장자리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존은 서둘러 침실 불을 켰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전체를 수색했지만 또다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프레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존은 숙소 주변을 산책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혹시나 롭의 집에 불이 켜져 있다면 아마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책 도중에 바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롭의 집은 완전히 어두워진 채 이미 잠자리에 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존은 프레드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프레드가 문 앞에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충성스럽고 순한개라서 한 번도 으르렁거린 적이 없고 항상 그의 명령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런 프레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근처의 숲으로 달려갔고 존은 뒤를 쫓아갔지만 순간 멈춰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프레드가 짚고 있는 앞쪽에 빨간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은 완전히 겁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향해 앞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자가 사라져버렸고 정신을 차린 존은 급히 프레드 쪽으로 향했는데 어느새 개는 복종하는 자세로 배를 드러내며 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은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천천히 돌아섰는데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아까 그 빨간 상의를 입은 뒤틀린 얼굴의 남자 유령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존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레드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도망쳤고 자신들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 동안 긴장감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롭의 집으로 달려가 전날 밤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키는 너무 놀라서 그녀 역시 불과 며칠 전에 붉은 옷의 남자를 본 적이 있다며 그를 본 곳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정확히 조가 본 방향과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고 잠을 전혀 못 잤던 존은 휴식을 취하고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고 대답이 없는 문 밖의 사람은 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존은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미지의 존재에 맞서기 위해 문을 열어 제꼈고 문 앞엔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잡고 마당을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노크 장치가 마치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것처럼 똑바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잡이는 밑으로 떨어지며 한 번 더 노크 소리를 냈습니다. 존은 너무나 놀라서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문이 터지고 열리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열린 문에선 아무도 없었고 공포에 사로잡힌 존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숙소 앞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하며 여기저기 수색하고 다시 현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건지 문 앞에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물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고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를 향해 달려오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보이지 않게 되었고 조는 급히 프레드를 데리고 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는 너무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롭과 비키도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저지른 살인 사건 때문에 그의 희생자들이 여기에 갇혀 있거나 그들의 에너지가 마지막 비극적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끝없는 루프에 갇혀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롭의 집에서 밤을 보내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조는 피해자 목록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 모습은 숙소 문 앞에서 마주쳤던 물에 흠뻑 젖은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줬지만 실제로 살해된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고 며칠 동안 별일 없이 지나가자 조는 프레드와 함께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빨간 옷을 입은 남자를 봤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산책로의 수묵한 개선을 막 지나서 뼈로 보이는 물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사당국이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찾아주길 바란 것처럼 뼈가 있었습니다. 조와 롭 부부는 이것이 빨간 옷을 입은 남자의 뼈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우마이스터 사건의 수석 형사에게 연락하여 뼈를 제출했고 그 뼈는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대퇴골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라서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잘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가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집안에서 금속성에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을 조사하다가 캐비넷 나무벽에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칼블록에서 모든 칼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중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끈 채 초자연조사 프로그램에서 봤던 대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누르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귀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는데 질문이 끝나갈 무렵 프레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서 재생했고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답변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실제 녹음된 EVP 영상입니다. Who keeps walking in the kitchen? Who keeps walking in the kitchen? 조는 대답한 목소리가 결혼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젊고 독신인 게이 남성이었고 결혼한 유일한 사람은 허버트 바우마이스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녹음을 듣고 놀라며 여우굴농장 부지에는 갇혀있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도 여기에 갇혀있을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 뒤에 수십 건의 초자연적 조사가 진행되었고 심령조사단 그룹은 희생자들의 영혼이 땅을 떠돌고 있으며 바우마이스터를 사칭하는 악마의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령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 롭 부부와 조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출시되었고 롭은 리차드 이스터라는 남자와 함께 여우굴 농장에서 수많은 초자연적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연쇄살인범 허버트 바우마이스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행복한 가정 안에서 훌륭한 아빠이자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에선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1971년 결혼한 후 단 6번의 잠자리를 갖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해도 계속 피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몇 주 동안 지내다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도시의 게이클럽을 돌아다니며 남성들을 만나고 농장으로 데려와 죽이고는 자신의 사유지나 다른 장소에 묻었습니다. 1980년에서 96년까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실종된 피해자는 30명 이상이 되었고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남성이 살인범을 게이클럽에서 발견하고 차 번호를 확인해서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바우마이스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농장 사유지를 최초로 수색했을 때 발견된 유해는 신원이 확인된 8명과 확인되지 않은 3명을 포함한 11구였습니다. 또 수갑과 산탄총 파편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몇 년 동안 전체 사유지에서 발굴한 뼈 조각만 해도 10,000개가 넘었습니다. 경찰은 바우마이스터가 시신을 불태우고 뼈를 분쇄한 뒤 약 73,000평의 농장에 묻어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DNA 분석을 통해 최소 25명의 희생자를 확인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들이 여전히 박스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가 사망하고 2년 후 경찰은 그가 1990년대까지 70번 고속도로를 따라 발견된 남성 12명도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롭 부부는 2022년 12월에도 숲에서 새로운 뼈 1개를 발견했으며 지금도 다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가 농장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부어마이스터의 자살로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어서 검시관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고와 DNA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우굴 농장은 그레이브스 부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죽은 희생자들로 인한 초자연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인디애나주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